자, 일단 저에게 이 남편의 도로 일단은 사연을 보내주신 내용 보내주셨는데 제가 물론 답변은 다 해드렸습니다. 근데 이분의 사례에 관련되는 거를 간단하게 한번 들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남편 애도가 발생하고 난 후에 남편 애도에 대한 뒷조사, 그리고 남편이 가출을 했고 심리 상담, 그리고 무속 의존하는 거, 그리고 상간녀 소송과 이혼 소송 등 모두 다 해봤고 이혼을 결국은 하고 난 후에 나름 잘 살았다고 생각했는데 문득 돌아보니 자신 스스로가 최악의 상간녀가 되어 있었고 아이들에게도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여 모든 것이 최악이 되었다고 하면서 후회하는 사연입니다. 제가 항상 늘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현실이 너무 고통스럽고 아프다고 해서 잘잘못을 따지려고 하지 마시고 가장 중요한 나 자신의 인생부터, 그리고 난 다음에 내 아이들의 인생까지 안전하게 보호하는 게 제일 우선입니다라는 말을 제가 정말 10년 이상을 유튜브를 통해서 정말 많이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인생 파괴자인 상담사들, 인생 파괴자인 이 조언하는 사람들, 인생 파괴자인 사람들의 말에 쏘가가지고 결국은 하지 말아야 될 선택들을 너무 많이 합니다. 물론 그것이 틀린 거는 아닌데 순서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악화돼서 해결되는 것과 그리고 내가 치료되고 난 다음에 해결하는 것은 완전 다릅니다. 자, 그래서 이분 사연인 경우에는 자, 남편이 외도를 했다. 자, 그러면 남편은 중증심리 장애입니다. 어떻게 됐든 버티려고 들어요. 중증심리장애는. 위중증심리장애는 다 때려부십니다. 끝장을 내버립니다. 그래서 어지간한 남편이 외도를 했다. 어지간한 남편들은 중증심리장애입니다. 그래서 회복의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악화시키지 말아달라고 신신당부를 하는 겁니다. 왜? 그래야 아내에게 자기 자신에게 발생한 외상 트라우마를 치료하고 회복하고 난 다음에 아이들을 안전하게 보호하면서 그래도 회복의 가능성이 있는 남편의 중증심리장애를 치료할 수 있는 기회를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유일한 방법이거든요. 그런데 남편이 외도가 발생이 됐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됐든 소송하고 이혼하려고 뒷조사해야죠. 왜? 뒷조사하는 이유는 뭡니까? 나를 회복하지 않은 채 뒷조사를 하는 이유는 이혼하겠다는 뜻입니다. 말로는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결론은 이혼으로 가게 됩니다. 저절로. 소송을 하게 되고 그러고 나면 때 되면 이혼 안 하면 못 살아요. 결과는 그렇게 나오게 돼 있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제가 지금은 뒷조사하지 마세요 라고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왜? 아내에게는 이 남편 외도를 발견을 하고 확신을 그리고 발견을 하게 되면 외상 트라우마가 발생을 합니다. 이 외상 트라우마는 무엇을 하더라도 무조건 악화시켜가지고 최악으로 만들어서 편안해지도록 하는 게 바로 이 외상 트라우마입니다. 그래서 외상 트라우마는 치료하고 회복하지 않는 이상은 무조건 편안해지면 최악으로 악화돼가는 과정이라고 제가 늘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렇게 아내에게는 외상 트라우마가 발생이 됐습니다. 그래서 악화되지 않으려고 얼마나 고통스럽고 힘들어지는지 자기 인생 파괴하지 않으려고. 그런데 너무 힘드니까 편안해지려고 하다 보니까 자기 자신도 모르게 뒷조사를 합니다. 결국은 뒷조사를 한다는 얘기는 이제 외도의 명확한 증거를 찾으려고 해요. 증거를 찾는 이유는 뭡니까? 결국은 소송을 하고 이혼을 하기 위해서 증거를 찾는 거거든요. 물론 외도를 한 남편에게 추궁을 하기 위해서,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그거는 그냥 눈에 드러나는 현상일 뿐이고요. 실제로는 소송, 이혼으로 가게 돼 있습니다. 저절로 증거를 찾으면. 자, 그래서 저는 뒷조사를 하지 말아달라고 당부를 합니다. 지금은 뒷조사하지 마세요라고 얘기합니다. 또 남편이 가출을 했다, 즉 분노를 하고 추궁을 해서 이제 증거를 가지고 막 들이밀고 하다 보니까 남편이 견디질 못합니다. 그나마 하나 있던 거, 하나는 정상적으로 회복의 가능성이 있던 것마저
가능성을 없애버리는 거거든요. 그걸 못 견딥니다. 그러니까 남편이 가출을 했습니다. 물론 집에서 잘하는 분도 계세요. 그분들도 견딜만 하기 때문에 그나마 집에서 잘하면서 버티는 거예요. 그러다가 도저히 희망이 없다 판단하면 확 돌아섭니다. 이제 더 이상 안 해. 이렇게 가는 게 수순이에요, 그냥요. 왜? 어차피 아내 외상 트라우마는 점점 악화될 뿐이기 때문에. 그래서 남편이 가출을 했고, 자, 그러다 보니까 상담을 받죠. 심리상담. 상담하면 할수록 외상 트라우마는 엄청 빠르게 악화된다라고. 상담이 잘못된 게 아니에요. 그러나 상담으로 인해서 외상 트라우마가 악화되면서 편안해진다는 거, 그게 마치 치료가 된 것처럼 착각하는 현상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이런 심리 상담도 제발 지금은 아닙니다라고 계속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또 무속에 의존된다. 이건 진짜 최악입니다. 더 이상 이거는 언급하고 싶지 않아요. 그래서 무속에 계속 찾아가요. 전보러 다니고, 그 다음에 또 뭐 어떻게 될지 여기도 가보고 저기도 가보고. 그러다가 이제 상간녀 소송도 하고, 상간녀 소송 부추기잖아요, 많이. 그러면 남편이 돌아올 가능성이 있다. 두드리 잡아야 된다. 뭘 해야 된다. 그 쓰레기 같은 사람들 진짜 많잖아요. 이혼 얘기만 해요. 소송 얘기만 하고. 뭔 얘기예요? 뒤져라 이거야. 니네 인생 다 파괴하고, 외상 트라우마 갖고 있는 사람 인생 파괴하고, 그리고 외도한 사람 인생 파괴해서 니네 거 나한테로 가져와. 이거밖에 안 돼요, 지금요. 그래서 무속에 의존하고 상간녀 소송하고 가다 보니까 남편 이제는 악화돼가지고 회복의 가능성이 이제 포기를 해버리고 결국은 이혼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이혼을 가면서 재산 분할하죠. 그 다음에 이혼에 관련되는 뭐 소송할 때 소송 비용 안 들어가고, 그 다음에 또 거기에 따라서 본인은 악화되지 않는데요. 그래서 이혼하고 다 진행하고 나니까 자, 이제 어쨌든 아이들 양육비부터 시작을 해서 그 다음에 재산 분할도 하게 되고, 거기에서 누가 돈을 버는지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난 다음에 내가 이제 회복이 된 것처럼 이제 느껴집니다. 이제 다 됐어. 편안해졌어. 내 외상 트라우마가 중증 심리장애로 악화됐다는 뜻이에요, 그게. 그러면서 이제 나름 편안해졌으니, 아, 이제 난 회복이 다 됐어. 그래서 이제 이혼해서 새 출발해야지. 그러고서 이제 열심히 살아가게 됩니다. 문제가 있어요. 외상 트라우마가 악화돼서 중증 심리장애가 된 이혼 여성들은 수많은 관계 중독자들의 타켓이에요. 먼저 본 사람이 임자예요. 제일 먼저 몸부터 가져요. 그걸 가지기 위해서 온갖 감언이설을. 그래서 평상시에는 압니다. 저 사람이 지금 나한테 무슨 수작을 부리고 있어. 막 이렇게 갑니다. 그러나 외상 트라우마가 악화돼서 중증 심리장애가 발생되면 아주 사소한 관심 하나에도 훅 빠져 들어갑니다. 멀쩡히 있다가도. 야, 그러다가 그 남자에게 훅 빠져 들어가. 결국은 유부남들은 귀신들이거든요. 중증 심리자의 유부남은 원하는 게 뭡니까? 몸이에요, 그냥요. 반응해주는 거. 사랑 따위가 일도 없어요. 그러니까 남편도 마찬가지였던 거예요. 그냥 상간녀의 관계에서 사랑 따위가 없어요, 아예. 그래도 아직은 회복의 가능성이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이제 이혼을 하고 나니까 이제는 없어. 남편도 없고 좋잖아요. 그러니까 수많은 남자들이 호시탐탐 노리고 있다가 평상시에는 잘 안 나타나다가 우연한 계기를 통해 가지고 조그마한 사소한 관심 하나 하게 되면 하룻밤 자게 돼 있어요, 무조건요. 자기가 아무리 버틴다고 해도 되는 게 아니에요. 외상 트라우마에 의해서 중증 심리장애, 이 최악인데 중증 심리장애로 저절로 악화되거든. 악화되면 편안해져요. 그리고 난 다음에 남자의 위로와 관심을 딱 받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이제 상간녀가 되는 거예요. 그 남자가 유부남이었으면. 왜? 유부남들은 여자들 대충 아내들도 있고 그러니까 대충 알거든요. 그래, 조그마한 관심 한번 위로 하나 주고 나면은 바로 자기 자신한테 넘어온다는 거를 잘 압니다. 중증 심리장애인 남자들은 잘 알아요, 그거를. 그래서 거기에 현혹돼가지고 또 넘어갑니다. 그러면 자기 자신도 모르게 너무 즐거워지고
이제 즐거워지고 인생이 행복해져요. 막 진짜 상간녀가 되는 거예요. 그것도 최악으로. 왜? 외상 트라우마가 최악으로 악화돼 있잖아요. 그러니 반응이 일반적인 상간녀 반응하고는 달라요. 이게 미치는 거지, 한마디로. 자, 그렇게 악화돼 갑니다. 아, 나는 이혼하고 난 다음에 남자 없이도 잘 살고 있는데요. 지금은 그렇지만 때 되면 나타납니다. 중증. 아직은 버티고 있는, 어떤 이유로 버티는지 몰라도, 버티고 있을지 몰라도 때 되면 저절로 가게 돼 있어요. 이게 중증 심리장애가 악화돼서, 이 중증 심리장애가 악화되게 되면, 외상 트라우마에서 중증 심리장애가 악화되면 나타나는 현상이 그냥 저절로 나타나게 돼 있어요. 그냥 그 시기가 언제냐의 차이일 뿐이죠. 결국은 본인이 악화돼서 이제 상간녀가 된지 몰라요. 자기가 상간녀라는 걸 몰라요. 아니, 상간녀들의 특징이 있잖아요. 아, 자기는 상간녀가 아니래. 사랑한 죄밖에 없대. 그리고 아, 자기는 외도한 게 아니래. 그 상간녀들이 하는 말이잖아요. 그래서 자기 자신도 모르게 상간녀가 돼서 지냅니다. 그러다가 문제가 생깁니다. 상대 남자의 아내로부터 소송을 당하거나 또는 주변으로부터 어떤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발생을 하거나, 특히 아이들에게 매우 심각한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되면 정신이 번쩍 듭니다. 그때 아직 위중증 심리장애로까지 악화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중증 심리장애 말기 수준으로까지는 갔을 겁니다. 불과 몇 년 사이에 그렇게 됩니다. 저절로. 자, 그러다 보니까 자기 자신이 이혼하고 난 다음에 잘 살았다고 생각했는데 어느 날 보니까 상간녀가 돼, 그토록 혐오하던 상간녀가 돼 있고, 아이들은 볼 것도 없어요. 아이들은 무조건 둘 중에 하나예요. 말 잘 듣고 있다 그러면은 아이들은 굉장히 심리적으로 최악으로 가고 있다는 뜻이고, 성인 되면 나타나요. 그런데 아이들이 학창 시절에 나타나는 이유는 자기가 망가지고 싶지 않기 때문에 나타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문제가 심각해지는 거예요, 대외적으로. 그래서 아이들에게 심각한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이때 되니까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도 다행히,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 뜻대로 하려고 됩니다. 상간남이 아니죠. 그 유부남한테 어떻게 해야 되나 막 해서 그 유부남이 코치하는 대로 아이들 문제도 해결하고 아이들 버리기도 하고 그렇게 하는데, 다행히 이건 아니야. 그리고 하지 말라는 걸 다 했다라고 이메일을 보내신 걸 보면 그동안 제 나름대로 유튜브를 많이 보셨다는 뜻이에요. 다행이죠. 그래서 정신 차리고 어떻게 해야 될까. 그래서 이제 사연을 보내신 겁니다. 잘 보내셨어요. 지금이라도 되돌리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 이분에게 답변도 보내드렸지만, 이분인 경우에는 일단 이유야를 막론하고 자기 자신에게 발생된 외상 트라우마에 의한 중증 심리장애부터 빨리 치료를 해야 돼요. 그런데 아마 기간이 좀 오래 소요될 겁니다. 비용도 들어가고 노력도 많이 해야 될 거예요. 왜? 외상 트라우마일 때 비해서 외상 트라우마가 악화돼서 중증 심리장애로 가게 되면 악화됐기 때문에 회복하는 데 시간이 오래 걸려요. 그러더라도 지금도 늦지 않았으니까 중증 심리장애로 외상 트라우마급의 중증 심리장애를 치료하는 걸 1번으로 하고, 1번으로. 그리고 아이들에게 문제가 발생을 했잖아요. 엄마가 치료돼서 회복이 되고, 그 과정에서 아이들도 하나씩 조금씩 이제 문제가 해결이 되면서 회복을 할 수 있는 길이 나타납니다. 아이들 스스로는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엄마가 자기 자신을 먼저 치료하고 회복을 해놓는 게 1번. 그리고 아이들을 회복시키는 거에 노력하는 게 2번. 이게 엄청 중요합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이미 이용을 해서 남편에게 기회를 주는 걸 상실한 거는 이미 어쩔 수는 없어요. 그거는. 그러나 이 아내와 아이들을 위해서는 반드시 아내 외상 트라우마에 의한 중증 심리 장애를 반드시 치료해야 되는 게 1번입니다. 자기 자신부터. 그리고 엄마로서 아이들을 회복할 수 있는 힘을 갖게 되면 아이들을 회복을 해서 안전하게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집니다. 이 길 외에는 어떤 길도 없습니다. 굉장히 빨리 악화될 거예요. 굉장히.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에도 그때 외상 트라우마였을 때, 고통받을 때, 이혼하기 전에 또는 이혼을 했더라도 즉시 외상 트라우마를 치료했더라면 이 정도로 상간녀가 되고 아이들에게 심각한 문제가 되는 걸 다 예방할 수 있었거든요. 너무 안타깝고, 그러나 뭐 어떡해요. 나도 모르게 그렇게 온 걸. 자기 인생은 자기가 결정한 거니까 치료 안 하고 편안하다고 다 됐다고 생각을 한 자기가 결정한 거를 어떻게 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지금이라도 아직은 돌아갈 수 있는, 회복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니까 즉시 자기 자신의 외상 트라우마급의 중증 심리장애를 치료부터 하고, 그리고 아이들을 회복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면서 아이들을 회복하는 게 중요합니다. 이게 가는 길이에요. 그러면 상간녀 하라고 띠밀어도 안 합니다. 그리고 그 유부남이 얼마나 나쁜 놈이었는지를 스스로가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 전에 누가 조언을 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뭐 뒷주사하는 것부터 심리 상담하고, 그 다음에 무속에, 그 다음에 상간녀 소송했던 거, 이혼 소송했던 거, 그거 부추긴 사람들이 있어요. 얼마나 나쁜 사람들이었는지 이제 치료하고 나면 알게 됩니다. 왜 선생님이 그토록 일단은 하지 마라. 나 치료 다 되고, 나 치료되고 내 아이들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됐을 때, 그때 상간녀 소송을 하든 심리 상담을 하든 이혼 소송을 하든 나의 행복한 미래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치료하지 않은 채 하는 거는 최악으로 가는 길이 되는 거고, 치료하고 난 다음에 하는 거는 행복한 인생을 위해서 하게 되는 거예요. 엄청난 차이를 가져야,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이 점을 꼭 유념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나중에 후회하지 마시고 지금 스스로를 결정을 하셔야 됩니다. 시간이 그냥 지나서 이것도 안 하고 저것도 안 하고 그래도 악화되는 게 외상 트라우마입니다. 이 점을 꼭 유념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